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Y2 솔루션이라는 기업 리뷰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Y2 솔루션이 신사업 육성으로 이 급속 충전기 파워 묘드를 한다라고 밝혔었죠. 그렇다면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형성 이슈를 봐야겠는데, 하지만 이 전기차의 경우에는 이 미국 대선 영향도 함께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오늘 이 바이든과 이 트럼프가 토론을 벌였었는데, 이 토론을 제가 좀 지켜보면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더라고요. 그렇다면 이 트럼프가 당선될 시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?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,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,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, 그리고 만약에 이 Y2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셨다, 이 점이 좀 궁금했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실제로 Y2 솔루션 IR 담당자와 통화를 진행을 해서 이 궁금하셨던 부분들 다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요. 정말 이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Y2 솔루션 바로 보도록 할 텐데, 일단 Y2 솔루션이 왜 지금 현재 전기차와 엮여 있냐, 이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. Y2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PSU, 이 파워 서플라이 유닛을 개발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. 최근에 이 급속 충전기에 사용하는 파워 모듈을 한다라고 하죠. 파워 서플라이 유닛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 교류 전기를 직류, 교류의 전압을 최적화시켜주는 제품인데,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전자제품 수명과 이 신뢰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죠. 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, 그렇다면 이 교류와 직류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. DC, 그러니까 다이렉트 커렌트, 직류는 말 그대로 바로 흘러가는 전류인데요. 시간이 흘러도 극성과 크기와 이 방향이 일정한 전류이죠. 직류는 이 전자의 방향이 일정해서 저장이 용이하고 휴대가 편리해서 이 건전지나 대부분의 전자 제품은 모두 직류를 활용하는데요. 그런데 직류의 경우에는 이 변압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. 반대로 이 교류 같은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인데요. 이때 1초 사이에 전류의 극성이 변하는 횟수를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주파수, 그러니까 헤르츠죠. 보통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 콘센트는 모두 교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이 교류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라서 약간의 떨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 이 약간의 이 떨림으로도 이 손상이 날 수가 있어서 이 콘센트에서 받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죠. 이때 사용되는 것이 파워 서플라이 유닛, 즉 PSU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데 교류는 장점이 있는데, 이 장거리 전력 전송에 적합해서 저전력, 저속 전동기에 사용이 되고 있죠. 앞서 Y2 솔루션이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기를 신사업으로 육성을 한다라고 했었는데, 이 전기차의 경우에는 교류와 직류 두 가지 모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배터리 충전 같은 경우 직류, 이 모터로 전기를 공급할 때는 교류를 사용해서 이 주사업인 PS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이 신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,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3년 한 해 동안은 이 전기차,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 대한 기업들이 상당한 관심을 받은 바가 있었어요. 이것은 좀 이유가 있었는데,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 북미,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35년 이후부터는 이 내연기관, 즉 석유로 가는 자동차가 판매가 금지가 되죠. 그래서 이 친환경 에너지인 전기, 이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쏠렸었는데, 사실 이 수소차의 경우에는 연료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, 이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 연구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런데 이 전기차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한 상용화가 진행이 된 상태여서 이 전기차의 수요가 몰린 바가 있었었죠.
실제로 전기차 시장 규모는 2030년에 6,130만 대로 늘어날 전망인데, 하지만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이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면이 있죠. 실제로 현재 이 한국은 이 전기차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이 전기차 시장 성장세마저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말을 그런데 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, 이 전기차 인프라를 좀 해결한다면은 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다시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이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에도 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시켰습니다. 이 법이 2022년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, 실제로 여기 있는 자료를 보시면은 2021년 대비 2022년에 이 완속 충전기 시설이 급격하게 늘어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. 하지만 급속 충전기는 아직까지 미미한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 급속 충전기는 수요가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, 급속 충전기 파워보드를 신사업을 하고 있는 Y2 솔루션도 이 제품 판매로 매출적으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성적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번에 Y2 솔루션이 한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 미국 시장까지 노린다는 기사가 있는데, 사실 이 미국 시장을 정조준을 하려면은 이 올해 11월에 있는 이 미국 대선에 대한 것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지금 미국 현 대통령인 바이든과 이 전 대통령인 트럼프의 양자 대결이 확실시해 보이고 있는데, 오늘 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TV 토론을 벌였습니다. 근데 지금 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토론 때 말도 더듬고 이 고령 인지력 논란이 또 재점화가 된 부분이 있죠.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 오늘 이 냉정한 토론을 좀 벌인 바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오늘 이 토론을 좀 지켜보면서 이거 토론만으로 따졌을 때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, 그렇다면 이 전기차, 이 신재생 에너지 이쪽 산업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, 이 정책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좀 다른지 좀 살펴보자면, 바이든의 경우에는 이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, 즉 그린 뉴딜을 좀 표방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정책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, 우리는 이 Y2 솔루션 같은 경우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바라봐야 되니까 이 전기차 정책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. 이 바이든 같은 경우 2030년 말까지 50만 개 이상의 신규 공공 충전소를 설치를 한다라고 하고, 그리고 친환경차 산업에 100만 개 이상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죠. 심지어 바이든의 경우에는 이 IRA라는 인플레 감축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북미산 친환경 전기차에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, 그리고 태양광 등 청전 전력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곳에 세액 공제까지 해준다라고 한답니다.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한 것들의 공약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, 반대로 트럼프 공약을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, 앞서 말씀드린 이 바이든이 통과시킨 이 IRA를 폐지시켜야 할 정도로 친환경 정책을 아주 싫어해요. 이는 이유가 있는데, 뭐냐라고 한다면 많은 석유가스 기업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. 석유가스 기업들은 이 친환경 정책을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석유나 이 가스 수요가 줄어들고 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입장이고요. 실제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온실가스 감축을 하자는 이 파리 협정까지 탈퇴를 하고 이 석유가스 시추량을 더 늘릴 정도로 친환경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었죠. 지금 현재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산업 전반에서 이 트럼프가 당선될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시장 관점에서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이 IRA 폐지 공약, 사실 이 IRA가 시행이 되고 나서
이 상당한 규모가 투자가 되었고 그리고 상당히 기간이 지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쉽사리 폐지는 할 수는 없겠죠. 하지만 이 트럼프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IRA 폐지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좀 팽배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살짝 꺾일 가능성도 좀 염두에 봐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. 지금 Y2 솔루션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차트 보면서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Y2 솔루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오늘 흐름이 약 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사실 5월 2일 이후로 좀 살짝 꺾이고 있는 모양새로 좀 보이고 있죠. 좀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, 이러한 부분도 좀 염두에 봐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우리가 지지라인으로 삼아야 될 구간이 어디를 좀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딱 이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이 부근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면서 아래 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과거를 살펴보자라고 한다면, 과거에도 좀 이 부분을 좀 지지해주고 상승했었던 전적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, 만약에 이 지지라인이 이탈한다 라고 한다면은, 그러면 우리는 52주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이 이 52주 신저가 부근이에요. 이 52주 신저가 부근, 사실상 이 지지 라인과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사실 그냥 1차적인 지지 라인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Y2 솔루션이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. 왜냐라고 한다면 지금 Y2 솔루션 같은 경우 2020년 3월 때부터 그리고 2022년 약 한 2년 정도 거래 정지를 당했던 전적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, 이 부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Y2 솔루션 이것이 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